방정식인데 이제 이름은 여러 가지 방정식인데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그 전까지는 2차 방정식을 공부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방정식은 고차 방정식. 고차란 말은 3차 이상을 말합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주를 이룰 건데 그 이상의 방정식도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립 방정식. 중학교 때도 있었죠. 연립 방정식은. 중학교 때 했던 연립 방정식은 문자가 2개고 차수가 1차인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 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문자가 2개이면서 차수가 높은 거. 그죠? 2차, 3차. 그랬어요? 문자를 없애서 그런 내용이 나올 거고. 세 번째는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이란 말은 이제 처음 들어볼 수가 있어요. 부정방정식이란 뜻은 여기서 부정이란 말은 정의할 수 없다 이런 뜻을 하고 있어요. 정의할 수 없다. 무슨 뜻이냐면 정의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 많아서. 알겠어요? 너무 많아서 정의할 수가 없는. 근데 왜 나왔을까?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정의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가 있냐면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정수, 자연수 조건하고 실수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다. 내용성을 따지면 순서대로 부정방정식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 하자는 것은 고차 방정식입니다. 고차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지금 3, 4차 방정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4차 방정식의 풀이. 첫 번째는 제일 많이 우리가 딱 봤을 때도 알 수 있는 어떤 형태, 공식에 의한 겁니다. 공식에 의해서 문제를 푼다. 간단하게 시간 들어볼까요? 1번. 1번 뭡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기억납니까?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조심하십시오.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몇 차까지만 내려오면 2차까지만 내려오면 우리는 암을 줄 수 있다.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하나는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근해 공식 넣어서 짝수 공식 1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3 루트 3 i 1이 나오네요. 봤더니 하나는 얘는 실근 얘는 허근 이렇게 나오네요. 실근 하나와 허근 두 개를 갖는 3차 방정식 형태 공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3, 4차 방정식 풀이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 3차, 4차 풀이 방법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몇 차까지만 내려오면 우리는 풀 수 있다 하면 우리가 근해 공식을 배웠으니까 2차까지만 내려보내면 됩니다. 2차까지만 내리면 나머지는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고, 물론 인수분해가 다 돼서 1차로 나오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인수분해는 3차는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3차는 1차 곱하기 2차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물론 얘를 하다 보면 1차 곱하기 1차까지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굳이 내려오지 않아도 2차만 나오면 근해 공식을 통해서 풀 수 있다. 됐죠? 그러면 4차가 문제입니다. 3차에서 중요한 핵심. 3차는 무조건 1차가 있습니다. 무조건 1차가 있어. 3차는 무조건 1차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실근을 한 개는 갑니다. (3차) 방정식 풀이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 생각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 수준 문제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100에 한 5개 정도 됐어요? 그러면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 우리 수준에서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무조건 3차는 인수분해가 된다 하고 출발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실근이 무조건 하나 있으니까.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는 고일 문제가 아니거나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거에 대한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x에 관한 3차 방정식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다음을 구하시오. 잘 보세요, 이제. 자, 현재 3차 방정식이 나왔죠? 3차 방정식은 어쩐다고?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부터 출발하는 거죠. 근데 봤더니 이 A가 좀 걸리네. 걸리지? 그래도 문자, 개수가 문자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인수분해 된다부터 출발하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접근 방법은 이렇습니다. A만 제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뭘 이용할, 인수정리를 이용할 거잖아요.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A가 제거된다고 하면 X에다가 2를 한번 넣을 수 있겠죠. X에다가 뭘 넣어?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2를 대입해 보면 8 플러스 8 플러스 2A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A는 0 이래 되네요. 5 0이 됐다는 것은 X는 2라는 해가 있다 이 말이죠. X는 이 해 찾았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찾습니까?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지금 X-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찾습니까? 얘를 얘로 나눈다. 몫을 찾아야겠죠. 뭘 이용해서 푼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1, 2, A-8 마이너스 2A 2, 1, 2, 4, 8, A, 2A는 0. 당연히 떨어져야겠죠. 식 자체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인수분해 되면 2차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실근이 2뿐이라는 말은 여기는 실근이 아니라 허근을 갖는다 이 말이죠. 얘가 허근을 가지니까 여름을 판별식을 써서 짝수 공식이니까 4-A가 뭐가 되면 음수가 되면 허근을 갖겠죠. 결론적으로 A는 4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나오겠네요. 됐죠?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중근을 갖는다겠네요. 중근? 자, 중근을 갖는데 여기서 근이 하나 나왔고 여기서 근이 두 개 있겠죠? 그러죠? 여기서 근이 하나 있고 여기서 두 개 있겠죠? 그럼 중근이 어떻게 중근이 될 수 있냐면 여기에 하나 여기에 두 개 있으면 이렇게 중근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중근이 될 수도 있겠고 뭔 알겠나요? 그러면 첫 번째 X는 2가 중근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2를 가져야겠죠? 2를 갖는다는 말은 대입을 하게 되면 0이 돼야 되니까 4 플러스 8 플러스 A가 0이 되는 A는 마이너스 12 이런 조건이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는 누가 중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는 0이 중근을 가져야겠죠? 그러면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A는 얼마다? 완전 역시 보이죠? A는 4%로 하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A는 마이너스 12 또는 A는 4 이렇게 가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이거 말하는 것은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 된다 하고 생각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개수가 문자로 되어 있더라도 인수분해가 된다 하고 출발하시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는 공식이고 두 번째는 뭐 공통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공통 부분이 있으면 뭐 한다? 치환하여 문제를 풀겠죠. 치환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치환한다는 말은 차수를 어쩌겠네? 차수를 낮추겠죠. 차수를 낮추게 되면 인수분해가 쉽다 이 말이 되겠네요. 자, 5번 예시겠네요. 현재 이 식은 전개를 하면 4차식이죠. 힘들어지겠죠. 아무래도 물론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놈을 x제곱 마이너스 3x를 a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6은 0 차수를 낮춰보니까 인수분해가 쉽게 되더라 이거죠. 다시 a 대신에 x제곱 마이너스 3x를 집어넣게 되면 인수분해가 더 되면 더하고 안 되면 근의 공식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x는 1 또는 x는 2 또는 근의 공식
x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뭡니까? 이거 제곱해서 4배 이걸 빼야겠죠?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3i 이렇게 해서 해를 구했다.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세 번째는 보기차식입니다. 인수분해에서 했었죠? 보기차식 인수분해 기억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 x제곱 대신에 라지 x를 치환해서 문제를 푼다. 두 번째, 치환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됐습니까? 연습 3번은 x제곱 대신에 라지 x를 집어넣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가 되네요. 인수분해가 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0 x 대신에 x제곱을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1 물론 x제곱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가 루트값으로 인수분해 되지만 우리의 인수분해는 어디까지만? 유리수까지만 일단 하는 겁니다. 유리수까지만. 그래서 해를 여기서 바로 구하면 x는 얼마? 루트 2 또는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x는 얼마? i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4번을 봤더니 얘를 먼저 치환을 했더니 눈으로 확인 바로 하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했더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9 이렇게 작성하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 요 작업 안 해도 되겠지? 소수령이 필요가 없겠지, 실은. 내용상. 그럼 얘를 뭘로 만들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지금 바로 친 것은 이놈을 몇 달에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가 x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3이 있으면 제곱 되겠죠. 얘와 얘로 주로 이렇게 완전제곱이 맞는다. 얘는 뭐일 수도 있다?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겠죠. 선생님 부호를 안 쓴 것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부호를 안 쓴 겁니다. 그래서 일단 플러스 해보고 실패하면 마이너스를 다시 해봐야 돼요. 자, 플러스를 했더니 여기가 x 4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9니까 뭐가 초과가 됐어? 4x제곱이 초과가 됐죠. 그러면 제곱으로 오케이 만들 수가 있네요. 4x제곱이니까 2x가 되겠네요. 맞죠? 만약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싶으면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넣어가지고 뒤쪽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곱차를 만들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하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하고 인수분해 됐으니까 더 이상은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이제는 근해 공식을 집어넣어서 1불마 1에서 3을 빼면 루트 2i 또는 x는 마이너스 1 불마 루트 2i 이렇게 됐네요. 다음은 지금은 선생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고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전전단원에서 인수분해 배웠죠? 3사차 인수분해 해봤으니까 그 인수분해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중입니다. 4번은 어떤 방법의 인수분해, 인수정리가 있었죠? 인수정리는 뭐야? 인수를 갖고 있으면 인수정리 뭡니까? f 알파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0이 되면 fx는 x-알파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인수분해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고차 방정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놈이 지금 인수정리가 되겠죠. 됐어요? 인수정리 문제가 없네요. 2번 하겠습니다. 2번은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여기다가 현재 인수분해 목적이니까 인수분해 바로 보이면 인수정리 사용할 필요 없겠죠. 그러지? 얘는 2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됐다 이 말이죠. 됐어요? 실제로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수가 그냥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인수정리 굳이 쓰지 않아도 이렇게 인수가 보이죠.
인수분해가 목적이니까 어떻게든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니까 x-1,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은 0이 되니까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5번.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풀고 자, 인수정리할 때 우리가 뭘 집어넣었죠? 최고차항 계수와 최소차항 계수로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분의 최소차항 계수의 약수로 한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1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넣었더니 1 넣었더니 말이 안 되네. 얼마가 되죠? 12, 4.8은 0. 말이 안 되네요. 그치? 8이 나왔죠? 얘를 fx라고 하면 f1은 8이 나왔어요. 안 되고.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봤습니다. f-1은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플러스 1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12가 나왔네요. 마이너스 12. 고차 방정식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는데 집어넣었더니 0이 되는 값은 못 찾았다 이거지. 됐어요? 그런다는 말은 1차에 인수가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아니면 우리가 못 찾았거나. 왜냐면 분수 같은 경우는 사실 쉽게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방법을 일단은 시도해. 일단 이건 시도. 여기까지는 해보는 건 시도야 바로. 됐어요? 출발점은. 근데 문제를 봤더니 뭔가 문제가 지금 얘하고 뭐가 똑같아? 계수가 똑같죠? 얘하고 얘가 계수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얘하고 얘도 계수가 똑같죠? 1, 1, 5 똑같죠? 이러한 놈이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러한 놈의 풀이 방법이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상반방정식이라고 부르더라. 위에서 아래에서 이런 뜻이야. 상반방정식이라고 부르더라. 자, 상반방정식 문제 풀이는 물론 첫 번째는 인수정리가 먼저입니다. 알겠어요? 상반방정식 풀이는 주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차수가 짝수차입니다. 차수가 짝수차. 짝수가 짝수차야. 그러면 개수가 몇 개? 홀수기가 됩니다. 가운데에서 대칭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짝수차가 나오면 개수는 홀수기가 돼서 풀이 방법은 뭐냐면 가운데 항으로 나누게 됩니다. 가운데 항으로 나눈단 말은 얘를 어떻게 나눈다? x제곱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푼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자, 여기서 x제곱으로 나누려 보니까 x는 0이냐 0이 아니냐 확인이 돼야겠죠? x에 때 0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0, 0, 0, 0이니까 2, 0이 되니까 1은 0은 x는 0은 되면 안 되겠죠? x는 0이 아니라는 생각하에 x제곱으로 나누면 한번 적어볼게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플러스 5가 아니라 x분의 5 x분의 5 x제곱분의 1은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고 보니까 개수가 일치한다는 이유가 있겠네. 그래서 얘 두 개를 세트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5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오고 우리는 얘를 뭘로 만들어내? x 플러스 x분의 1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뭐가 추가가 됐습니까? 2가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2는 뒤에서 빼줘야 될 거고 5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돼서 이제는 인수분해 치환을 통해서 인수분해 되겠죠? 치환 바로 안 오고 얼마입니까? 지금 플러스 5고 마이너스 6 6하고 1이네요.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6하고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치환을 했다는 생각이야.
근데 우리가 형태를 봤을 때 치환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얘를 하나로 생각한다 하면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갔다 오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게 더 빠릅니다. 빠르게. 그래서 보이면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는 눈이 제일 중요하겠죠? 다시 여기다가 x제곱을 구하는데 여기다 x를 곱하고 여기다 x를 곱하는 거예요. 여기다 x를 곱하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이래 나올 거고 여기다 x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2차 두 개로 인수분해 돼서 x는 마이너스 3 그래 공식 넣고 있습니다. 3, 3은 9 그래서 1을 빼면 8 1, 2 또는 x는 2분의 근의 공식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4를 빼면 루트 3i 이렇게 나오겠네요. 어떻게 푼지는 알겠습니까? 됐어요? 근데 상반방정식 짝수차가 나오는 것은 왜 홀수차는 얘기가 안 나오냐? 홀수차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홀수차 홀수차는 간단한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게 홀수차죠. 얘랑 계속 똑같고 얘랑 계속 똑같죠? 그러지? 근데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뭐가 됩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어떤 인수를 갖냐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게 돼 있어. 그래서 얘는 홀수차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꼭 갖는다. 꼭 가져서 얘가 인수분해가 지금 x 플러스 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거고 나머지는 x제곱 얼마일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쌤이 간단한 예시도 있는데 3차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올 거고 짝수는 홀수차는 3차, 5차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5차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얘가 짝수차 상반 방정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인수 하나 찾고 다시 이놈을 이용해서 문제를 가운데로 나눠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지금 우리가 고차 방정식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고차 방정식의 키가 누구라고? 인수분해라겠죠? 그렇죠? 4차에 대한 얘기는 잠깐 안 했네. 4차에 대한 얘기. 자, 지금 문제를 풀어보니까 4차는 좀 문제가 되네요. 4차는 문제가 돼요. 4차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4차는 2차 곱하기 2차로는 무조건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4차는 2차 곱하기 2차는 무조건 된다. 그러지? 아닌데요. 1차 곱하기 3차 되는데요. 1차 곱하기 3차는 1차는 나왔고 3차는 바로 위로 올라가서 똑같은 방법을 풀겠죠. 3차가 나오면 또 1차 곱하기 2차가 되니까 1차 곱하기 3차는 없어. 1차 곱하기 3차는 없고 얘가 2차가 인수분해서 1차 곱하기 2차 이렇게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차를 하더라도 인수정리 통해서 1차 찾고 또 찾고 나머지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못 찾을 수가 있으니까 2차 곱하기 2차에 대한 생각을 꼭 열어두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4차 문제 나오면 인수정리가 안 된다 싶으면 2차 곱하기 2차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선생님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를 선생님 처음에 뭐 했어? 봤을 때 인수정리부터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인수정리부터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안 됐더라 이거야. 인수분해가 못 찾았다 이거지. 그러면 얘는 1차 인수가 없거나 내가 못 찾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될 거다? 2차 곱하기 2차로는 인수분해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2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 될 거라고. 내가 요러한 어떤 상관 방정식이 안 보이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2차 곱하기 2차로는 인수분해 무조건 된다는 생각
그럼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x제곱이고 당연히 여기도 x제곱은 당연한 거고 상수항 보이죠? 상수항 1이죠? 1이 되는 것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일단 플러스 1로 한번 하고 내가 답을 못 찾았어. 마이너스 1로 한번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차원 안 보이니까 ax 플러스 bx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얘를 전개를 통해서 얘랑 비교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3차 찾아볼게요. 3차는 요놈이 3차, 요놈이 3차. a 더하기 b가 5가 되고 2차 찾아보세요. 2차 1 ab 1 2차 찾아보니까 ab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ab는 마이너스 6이 되는 수. 합은 5이고 곱은 마이너스 6이니까 6하고 마이너스 1이네요. 6하고 마이너스 1. a는 6이면 b는 마이너스 1. 어차피 얘가 똑같은 모습이니까 순서는 바꿔도 관계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확인대로 옆에 거 비교해보면 되겠죠. 비교 오케이 똑같네요. 됐어요? 오히려 여기 좀 더 쉽게 느껴지죠 지금? 알았어요? 근데 상관방정식이 하는 것은 인수분해도 목적이 있는데 요 형태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요 형태를 똑같게 만들어낼 수 있다 때문에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 4차가 요런 생각을 하자 이거지. 4차를 인수분해 2차 곱하기 2차로는 무조건 된다 이거야.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된다는 말은 이렇게도 무조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물론 1차 찾는 게 중요한데 못 찾아 싶으면 2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문제를 풀어보다 보니까 실근도 있고 허근도 있겠지. 실근 다 실근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근 2개, 허근 2개 있는 경우도 있고 허근 4개가 있는 경우도 있네요. 그렇지? 자, 3차는 실근이 적어도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4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4차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가지는 모든 근의 합 모든 실근의 합은 두 개는 다른 말입니다. 모든 근의 합이라는 말은 실근, 허근 다 더하라 이 말이죠. 모든 실근의 합이라는 것은 실근만 더하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우리 문제는 주로 이 문제가 많아요. 알았어요? 왜? 모든 근의 합은 공식이 있어버립니다. 모든 근의 합은 공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에서 모든 근의 합이 얼마였죠?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였나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었을 때 두 근의 합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다른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마이너스 a분의 v가 모든 근의 합이에요. 확인해볼까요? 모든 근의 합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요. 마이너스 3이야. 맞나요? 자, 모든 근의 합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 0이죠. 0 확인해볼까요? 뿔마 루트 2 뿔마 i 0이죠. 그러죠?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은 너무 쉽게 나오는 거야. 모든 근의 합 마이너스 5야. 얘랑 더하면 뿔마는 사라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지? 마이너스 3,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문제는 잘 안 날 거고, 모든 실근의 합은 당연히 얘는 모든 근을 구한 후에 실근의 합을 구해야 된다. 실근의 합을 구한다.
알파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허근이고 얘가 실근이니까 요것만 더해야 된다 이 말이죠? 두 개 더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니까 두 개 하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면 얘는 허근이니까 얘는 빼고 요거 두 개만 더한다 이 말이죠? 실근이 합이 나오면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끊이고 덥죠? 한번 참으세요. 마무리 할게요. 문제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인수분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자, 이 문제 봐볼게요. 흐름만 이해하라고 하는 거야. 자,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곱입니다. 자, 모든 근의 곱도 있어요. 모든 근의 곱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실근의 곱은 얘를 어쩌라? 모든 근 구한 후에 실근들만 곱해라 이런 말이겠죠. 자,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었죠? 두 개만 인수분해하면 공통분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의 실근만 구하라겠습니다. 자, 4차 방정식은 4개입니다. 5차 방정식은 5개야. 10차 방정식은 10개입니다. 단지 우리가 실근이 있을 거고 허근이 있습니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숙제는 5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713번만 하나만 풀고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땡테스는 안 보겠습니다. 일단. 자, 3차 방정식에 한 근이 알파라 나왔어요. 3차 방정식에 한 근이 알파라 나왔으면 우리는 근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집어넣죠. 근이 나오면 뭐 쓴다고? 집어넣는다고요. 마음 좀 적어줄게.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A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B 알파의 제곱 플러스 C 알파 마이너스 D는 0 맞죠? 근이 나왔으니까 우리 집어넣잖아. 첫 번째 생각이. 자, 기억 옳은 것만 고르시오 있습니다. 자, 기억 마이너스는 요거의 한 근이다. 확인 작업 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면 근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알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B 알파 제곱 마이너스 C 알파 플러스 T는 0입니다. 현재 이 식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식이고 요 식이 0이 되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얘를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이렇게 나오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이 했더니 똑같죠? 똑같으니까 0이 됐으니까 근이 되겠죠? 이건 참 니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분의 D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C 마이너스 C분의 B C분의 B가 아니라 알파분의 B 알파분의 B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다가 알파 세제곱을 곱하면 순서를 뒤집어 쓰겠습니다. A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B 알파 제곱 플러스 C 알파 마이너스 D는 0이 나오죠? 오? 되네요. 식이 똑같죠?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되겠습니다. 디귿은 알파분의 1은 요거의 근이다 라고 했으니까 또 마찬가지 집어넣습니다. 알파 세제곱분의 D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C 플러스 알파분의 B 마이너스 A는 0 이래 되니까 마이너스 여기다가 알파 세제곱 먼저 곱하고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곱하면 A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B 알파 제곱 플러스 C 알파 마이너스 T는 0 오케이 0 또 됐네요. 이 식하고 똑같은 식이 됐죠? 이 식하고 똑같은 식이 됐죠? 맞습니까? 얘도 참이 되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이론이 뭐가 어떤 이론이냐면, 자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요것만 봅니다. 요거 두 개만 볼게요. ax 세제곱 마이너스 bx 제곱 플러스 cx 마이너스 t는 0의 한 근이 알파이면 이 식은 어떤 겁니까? dx 세제곱 마이너스 c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a라는 것은 이를 마이너스로 곱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d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는 0. 원래 이 식이에요. 사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보통 되어 있는데 얘하고 얘를 봅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d지.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b a네요. 뭡니까? 얘 순서를 쓴 거야. 마이너스 d c 마이너스 a 이런 순서를 쓴 겁니다. 그러면 요 식의 해는 알파분의 1이 된다 이거야.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작성해 줄게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 이면 물론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는 누가 D가 아니야. D는 여기서 D는 0이 아니란 말이 있어요. 뭐 A는 당연히 0이 아니겠죠. 요거이면 d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a는 0의 세근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계수 딱 보면 계수가 딱 보이면 그런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눈에 보이겠죠? 계수가 바뀐 것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2차 방정식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이면 계수가 이렇게 바뀌었다가 보이면 그 자체가 바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